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데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길었던 열흘간의 연휴를 마치고 10월의 첫 장이 열리는 화요일입니다. 매년 연휴를 전후한 주식시장의 패턴은 대체로 연휴 전 관망세, 연휴 후 강세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장장 열흘간의 역대급 휴장을 마친 오늘도 재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휴 직전 일주일간 코스피 지수는 0.24%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간 7,800억 원의 거센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외국인의 외면을 받았던 국내 증시가 오늘부터는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연휴 전에 약세장이 연출되는 이유에 대해 연휴 기간에는 해외에서 이슈가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줄여두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휴 이후 코스피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 연휴 기간 글로벌 주식 수익률과의 차이를 메우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연휴 이후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온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연휴가 끝나고 13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며 시장의 초점은 대내외 리스크에서 실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키움증권도 2009년 이후 추석 연휴 이후에는 증시가 줄곧 강세를 보였다며 10월 한국 증시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국내 금융시장이 쉬는 동안 해외에서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스페인에서는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장은 어떤 흐름 보일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지난 29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연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한국은 연휴가 길었지만 이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은 추석 연휴, 이 글로벌 시장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 보합으로 장을 마치면서 이 8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약보합에서 점차 낙폭이 커지면서 2360선에서 머무는 듯 했지만 이 오후 들어서 방향을 위로 틀면서 2370선을 지켜냈습니다. 먼저 자세한 수급입니다. 이 개인이 156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이면서 이 각각 310억 원, 또 688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1.33% 오른 2394.4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 기술주의 강보합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외국인이 시총 상위 IT 부품과 또 유통 등 매수세 영향으로 65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자세한 수급입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28억 원, 또 4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이 반면에 기관이 홀로 786억 원 매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코스닥 지수입니다. 0.73% 오른 652.82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개 업종 가운데 13개 업종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료정밀이 2.13%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또 섬유의복과 화학, 철강금속, 은행 등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업과 종이목재, 증권, 통신업 등도 올랐고요. 이 반면에 운수창고와 의약품, 전기전자,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이 9개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0.81% 내림세 이어가면서 256만 3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또 삼성물산, 네이버, 삼성생명,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반면에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0.97% 오른 83,20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와 LG화학, 또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대자동차, 한미약품, 코스맥스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이 기관에서는 한미약품과 S오일, 또 LG 생활건강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우위 종목들입니다. 외국인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순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포스코캠텍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이 기관에서도 파라다이스와 웹젠, 신라젠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우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에서 메디톡스, PSK, 인콘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기관에서도 셀트리온, 메디톡스, 휴젤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마감 동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9일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다소가 해소되면서 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기구의 모하메드 바킨도 OPC 사무총장은 이날 11월 말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다른 산유국들이 추가로 감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바킨도 사무총장은 감산 합의가 내년 3월 이후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금값은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와 또 달러 약세 등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이 전날보다 온스당 10.10달러가량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세한 국제유가 마감입니다. 0.59% 오른 49.58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 6일 소폭을 조정받는 모습이었지만 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일부터 9일까지 엿새간 다우지수는 1.7% 가까이 상승했고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1%대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6일 전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013년 이후에 가장 긴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재를 보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가 가장 잘 나왔고요. 또 세제 개편안 처리 기대감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률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뉴욕 3대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우지수입니다. 0.66% 파란불 켜면서 2276.07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16% 내린 6479.73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S&P 500 지수입니다. 0.18% 내린 2544.73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3대 지수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테라사 메이 영국 총리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과 또 이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EU와 영국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 협상을 고대하는 가운데 공은 EU 편에 있다고 말했으나 EU 측은 공은 전적으로 영국 코트에 있다고 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네, 영국 지수 홀로 0.20% 파란불 켜면서 7,507.8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크 지수 0.11% 오른 5,365.83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0.16% 빨간불 켜면서 12,976.40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합권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 2,425.47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657.99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봅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스피 시장 종목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3.35% 빨간불 켜면서 260만 원대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일 대비 9만 5천 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0.66% 파란불 켰습니다. 현재가는 14만 9,500원에 출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가량 상승하면서 현재가 32만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63% 상승률 예상됩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08% 내림세 이어가면서 23만 5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천 원가량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입니다. 보합권 마무리 지으면서 16만 6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8% 파란불 켜면서 25만 8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22,7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은 전일 대비 0.22%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영풍입니다. 0.27% 오른 3,000원가량 현재가 오르면서 출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광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등락률 2.05%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2.08% 오른 14만 7천 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가 전일 대비 3,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3.24% 오른 14만 6,6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4,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홈쇼핑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CJ홈쇼핑 경우에도 0.50% 오른 19만 8천 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1.32% 파란불 킨 14,95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300원가량 오른 25,4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 이 등락률도 1.20% 오름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현재가 28,9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하면서 26,750원에 거래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0.19%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CJNM입니다. 전일 대비 1.30% 오른 78,2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상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나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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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전해주시죠.
네, 지난 코스피 시장 9월 29일 오름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 견인을 이끌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21.33포인트 상승한 2394.4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470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15억 원과 594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만 하락했을 뿐 모든 업종이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특히 운수장비와 의약품 그리고 의료 정밀 등이 2% 가까운 높은 상승률 시현하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종이목재, 화학과 서비스업, 전기가스업과 유통업 등도 모두 1%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04% 상승한 25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는 0.36% 하락하면서 82,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LG생활건강과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과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모두 2%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과 네이버, LG화학과 KB금융 등도 1%대 지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삼성생명, KTNG,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은 모두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8일 대비 4.73포인트 상승한 652.8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30억 원과 44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785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정된 셀트리온이 1.4%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1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셀트리온 거래량은 267만 3천 주가 넘었으며 9월 28일 135만여 주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9월 29일 기준으로 17조 4,100억 원가량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6위인 SK이노베이션을 소폭 하회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 15조 1,700억 원은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로메드와 CJ-ENM, 포스코캠텍이 2%대로 모두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7원 하락한 1,145.4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2.42포인트 상승한 316.2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에서 특징 보였던 특징주 4가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로컴 종목입니다. 큐로컴이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큐로컴의 자회사 스마제는 에이즈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이며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척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스마젠 사장은 내년 상반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에이즈 백신 임상시험 2상을 신청할 것이라며 에이즈 예방과 치료 효과를 동시에 입증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 FDA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10월 중 사전 미팅이 잡히는 등 진행이 순조롭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백신은 2013년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1상을 마쳤으며 안전성과 효능이 1차로 입증된 상황입니다. 회사는 2019년 임상 2상 이후 전 세계에서 임상 3상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미국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한 뒤 2022년 세계 최초의 에이즈 백신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본 큐로컴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1.8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원가량 추가로 상승하면서 2,705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는 데이터 기반 광고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현재 레코벨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옐로 디지털 마케팅부의 2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레코벨은 지난달 아마존 웹서비스의 스탠더드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정식 파트너 선정으로 레코벨은 자사가 보유한 개인화 추천 솔루션을 다양한 채널에 소개하고 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의 이벤트, 마켓플레이스 및 테스트 드라이브 등 아마존 웹서비스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드렸던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36% 정도의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원 하락한 1,465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티웨이 홀딩스 종목입니다. 티웨이 홀딩스가 29일 급등세를 기록한 가운데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빠른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티웨이 항공은 김포공항 본사에서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제안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상장 후 시가총액 8천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티웨이 홀딩스는 티웨이 항공의 지분 약 81%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티웨이 홀딩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1.7% 정도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0원 하락한 3,39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거래일 특징주입니다. 코맥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업체 코맥스가 역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와 홈 IoT 분야에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카카오 인공지능 기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 카카오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맥스의 홈 IoT 기술력과 카카오의 콘텐츠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맥스 관계자는 스마트폰에서 구현되고 있는 카카오의 편리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주거 유형과 환경에 구분 없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대표도 코맥스와 함께 카카오 서비스를 일상 공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됐다며 누구나 일상에서 카카오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맥스는 올해 초 삼성전자와 사물인터넷 기기를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에 따르면 IoT 시장 규모는 올해 약 900조 원가량에서 2021년에는 약 1,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맥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0.98%가량의 상승폭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70원 상승한 7,18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아시아 증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이 휴장한 가운데 긴 연휴를 맞추고 거래를 시작한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5.43포인트 오르면서 3,374.3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이 내년부터 일부 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밝힌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달 한국 증시는 한글날로 휴장을 했고 일본 증시는 체육의 날, 대만 증시는 건국 기념일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연휴를 앞두고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9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 상승한 2,428.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역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68% 상승한 657.31포인트의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전거래일에는 업종별로 통신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역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 더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업종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현재 3.88%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4.52%가량 오르면서 268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개장 직후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4%대 내외로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8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 우선주입니다. 삼성 SDI 우선주는 3.87%가량 오르면서 110만 2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3.3% 오른 21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업종은 제조업종입니다. 제조업종은 현재 2.01%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보면 전방 종목이 현재 6.9%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2,450원입니다. 이어서 동부하이텍이 1.96%가량 상승하면서 15,6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유제약 우선주입니다. 유유제약 우선주는 1.75% 오르면서 6,96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업종은 대형주 업종입니다. 대형주 업종 현재 1.7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GS 리테일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4% 오르면서 35,600원 기록하고 있고 미래에셋대우가 2.24% 상승한 10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합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업종은 현재 1.47%가량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J 대한통운이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5% 상승하면서 16만 7,5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이 1.83% 상승한 3,6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증권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은 현재 1.8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2.75% 오르면서 1,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2.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50원가량 오르면서 13,55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0.32%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는 2.03%가량 하락세 기록하면서 12,0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08% 하락한 23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KR모터스입니다. KR모터스는 1.55% 하락하면서 509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4%대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0만 1,000원 정도 오르면서 267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3%대 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가량 오르면서 85,8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카카오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08% 상승한 14만 7,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66%가량 밀리면서 14만 9,500원 기록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0.26%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0원가량 오르면서 39,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2%대 가깝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1.88% 상승폭 시현하면서 75만 9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1.85%가량 오르면서 13만 7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6% 밀리면서 31만 7천 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한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0.8% 상승하면서 5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업종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업종은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종 현재 2.57%가량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JC현 시스템입니다. JC현 시스템은 4.99% 급등세 보여주면서 5,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온입니다. 바이온은 1.88% 상승하면서 1,355원 선 지나고 있고, 뒤이어서 NSN이 1.68% 상승한 3,93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제약업종입니다. 현재 1.9%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트로젠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4.85% 상승하면서 2만 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3.21% 오른 19,250원에 셀트리온은 3.03% 오른 14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비금속 업종입니다. 비금속 업종은 현재 1.5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페루 글로벌이 4.82% 오르면서 1,850원 선 지나고 있고, 포스코 캠텍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가량 상승하면서 3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의류 업종입니다. 섬유의류 업종은 현재 1.02%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낙폭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데코애니입니다. 데코애니는 12.06% 하락하면서 729원 기록하고 있고요. 코엘 패션이 2.24% 하락하면서 5,2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종이목재와 방송서비스, 화학과 통신방송 업종 순으로 하락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현재 2.89% 상승하면서 14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CJ E&M도 역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39% 오른 7만 7,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2%대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만원 이상 오르면서 50만 5,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엔입니다. 로엔은 1.37% 상승하면서 8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10월의 첫 거래일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를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591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 개인은 1,234억 원, 기관은 1,395억 원가량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오늘 106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고, 개인은 84억 원, 기관은 8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오늘 개인은 740계약 정도 덜어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564계약, 기관이 65계약 정도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9시 19분 출발 구간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동부증권에서 내놓은 롯데 하이마트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굳이 나쁘게 볼 이유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2017년 3분기 매출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분기의 매출은 대형 가전 판매 호조와 온라인의 성장 영향으로 5.5%가량 증가한 1조 1,8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 매출의 감소를 보였던 TV가 4에서 5% 정도 수준으로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탁기는 드럼형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건조기 역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베이스가 높은 에어컨 역시 거의 전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가전의 판매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청정기와 청소기, 제습기 등 소형 가전 역시 매출이 전년 대비 10% 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옴니세일즈를 포함한 온라인의 매출 비중은 연초 11%에서 현재는 전체 매출의 20%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대형 가전의 회복과 그리고 온라인 부문에서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의 영업이익 증가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순중 점포 수는 2017년 3분기까지 3개점이고 임차료 협상 등 수익성을 고려한 신중한 점포 출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순증 점포 없이도 롯데하이마트의 예상 매출액 달성에 무리가 없는 것은 긍정적인 기존점의 성장률 때문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통 채널보다 정부 규제로 인한 악영향이 적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교체 수요와 신규 가전 카테고리 형성 등으로 전반적인 매출 추세가 다른 채널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형 가전사와의 수수료 협상, 그리고 PB 등 고마진 상품 판매 확대 등으로 GP 마진율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분기 모바일 매출 취소와 9월에 지급된 경력금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2017년 3분기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757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데 하이마트의 2017년 3분기 예상 실적은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내용이고요. 2016년 4분기 탄핵 사태 등으로 전반적인 대형 가전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기존의 목표 주가 93,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본 롯데 하이마트의 현재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롯데 하이마트 종목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2.28% 정도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1,500원 상승한 67,2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롯데 하이마트 종목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제주항공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경쟁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66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 매출액의 증가율은 9.2% 증가한 67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92.5%의 높은 탑승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드 역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 여객 부문의 매출액도 23%가 넘게 증가하며 1,819억 원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여객의 탑승률도 역시 87%가 넘게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74억 원으로 컨센서스인 492억 원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성수기 휴가가 성장을 이끌겠지만 9월에 국제 노선을 중심으로 수요 공백 휴가도 일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유가 역시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업 외에서는 환율의 하락으로 소폭의 환산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자 수익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37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오늘 리포트에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핵심 경쟁력 보유 속 단기 모멘텀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세 가지 모멘텀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단기 모멘텀 요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가와 황금 연휴 그리고 유가인데요. 먼저 저비용 항공사의 핵심 경쟁력은 원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가 저비용 항공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이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주항공의 단위 비용은 지난 5년간 연평균 4.9% 하락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시장 점유율 1위로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기재 확대로 경쟁 우위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황금 연휴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에는 황금 연휴 이연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액이 25.9% 증가하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수요 공백을 메우고 단가 하락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유가 반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유가는 WTI 기준 6월 저점 대비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 유가도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했는데요. 항공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연간 250에서 300억 원의 영업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최근 유가 상승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기는 10월 말부터 11월 초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수기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부터 유류 할증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의 주가는 9월 여객 수요 공백에 대한 우려와 유가 상승으로 최근 3개월간 10.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견조한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여객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장악력을 감안할 때 리포트에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5만 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본 제주항공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36,0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항공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LG이노텍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팔 때 아닌 살 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아이폰 우려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0의 출시 지연과 아이폰 8 그리고 8 플러스의 판매 부진 우려가 더해지면서 오늘 LG이노텍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으로 급락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0 향의 부품 출하 지연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별로 본다면 9월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했고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리포트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87억 원과 1,561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기존 추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아이폰 10향 듀얼 카메라와 3D 센싱 모듈 등 광학 솔루션의 매출 차질이 불가피하고 또 신규 제품의 수율 안정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 4분기 실적은 대폭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D 센싱 모듈은 경쟁사와 수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초기 점유율이 더욱 높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모듈의 매출 호조가 역시 이어지고 있고 HDI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줄지어 계속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실적은 어떻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조금 더 리포트의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내년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하드웨어 전략에 해답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신규 아이폰 모델 3, 4개 중에서 OLED는 2개에서 3개 모델, 듀얼 카메라는 전 모델, 그리고 3D 센싱 모듈은 2개 이상 모델로 확대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LG이노텍으로서는 듀얼 카메라 매출이 20%가량 증가하고 3D 센싱 모듈 매출은 올해 3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6천억에서 1조 원에 이르며 RF PCB 매출은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 모듈은 글로벌 액세서리 업체를 통해서 올해 800억 원에서 내년에 1,000에서 1,5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애플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장 부품은 10조 원에 육박한 수주 잔고와 전기차 모멘텀을 바탕으로 고성장세로 회귀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JKW 인수에 성공하면 고부가 헤드램프용 LED 광원을 공급할 수 있는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LED는 업황 호전과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서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고 10.5세대 대형 포토마스크 매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할 때 LG이노텍의 내년 매출액은 14% 증가한 8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4,231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살펴본 LG이노텍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97%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애플의 신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악재가 작용하면서 1,500원 하락한 15만 2,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LG이노텍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CJ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가격 매력과 사드 훈풍 기대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주가 하락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의 부재로 인해서 전 고점 대비 25%가 넘게 하락해온 모습입니다. 내수업종 센티먼트의 약화와 자회사 주가 부진 그리고 올리브영에 대한 낮아진 시장의 눈높이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은 비교 대상이던 편의점 멀티플의 하락과 H&B 스토어 시장의 경쟁 격화가 눈높이 하향에 빌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상반기 매출은 7,1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6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의 점포수는 820개로 점포수 기준으로 마켓쉐어는 현재 65%가량으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H&B 업계 내에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올해 초 왓슨스의 지분 100%를 확보한 후에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년에 129개였던 점포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158개로 증가했습니다. 롯데의 경우 롭스를 성장 유통 채널로 낙점한 후 현재 점포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장은 92개지만 연내에 120개까지 늘릴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세계 역시 5월에 영국의 드럭스토어인 부츠를 도입한 후에 핵심 상권 중심으로 7개 점포를 출점한 상황입니다. 올리브영이 독점했던 헬스앤뷰티 시장을 향후에 4개 회사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올리브영의 신규 점포의 마진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은 기존 점포 대비는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올리브영과 관련된 이슈부터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자체 사업인 올리브영과 IT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100% 자회사인 파워캐스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사업에 2조 원, IT 사업에 2,983억 원, 그리고 파워캐스트에 1,924억 원을 개별 산출한 후 합산한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영은 GS 리테일과 BGF의 평균 멀티플의 50%를 할증한 PER 26배를 적용했고 IT 시스템 사업은 삼성 SDS 대비 50% 할인한 PER 13배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파워캐스트는 제일기획과 이노션 평균 PER 대비 40% 할인한 PER 8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IT 시스템의 매출은 100% 계열사에 기반하고 파워캐스트는 정보 공개가 제한된 비상장사라는 점에서 업종 대비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분가치 할인율 30%와 보유 지분율 55%를 적용한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가치는 9,496억 원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보유 지분 가치가 감소하고 내수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또한 올리브영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를 고려하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할 모멘텀은 부재하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CJ 주가가 부진했고 또 시장 기대치가 낮다는 점에서 사드 이슈와 내수 업종에 대한 시장 시각에 소폭의 변화가 감지돼도 주가는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 의견의 중립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마지막 종목인 CJ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CJ 종목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1.76% 정도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00원 하락한 16만 7,50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들과 또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소식 이후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9시 42분 구간입니다. 셀트리온 2.75% 오른 14만 5,900원에 거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셀트리온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되며 코스피 200 등 지수 편입 효과가 기대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K증권연구원도 장기적으로 공매도 해소와 코스피 200 편입 등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 주가는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님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호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2.76% 오름세 이어가면서 20만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장중 19만 9,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호실적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38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8,862억 원을 웃돌 것이라며 9월에서 10월 역내외 정제설비 정비 보수 확대와 계절적 성수기 효과 등으로 4분기 실적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안트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트로젠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임상시험 이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9시 44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젠 4.59% 오른 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트로젠은 이날 FDA로부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알로-ASC 시트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제2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이 대상포진 백신 시판 허가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SK케미칼입니다. 오늘 오전장 3.37% 오른 6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오전장의 SK케미칼 우선주도 4.89% 상승하면서 2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자체 개발한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 조스터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지난 9일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특징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상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순위를 달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한진칼 우선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외국인 순매수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4.98% 오른 1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B로드입니다. 14.26% 오름세 이어가면서 2,7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장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아티스입니다. 아티스 종목 11.52% 오른 2,2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19% 오름세 이어가면서 2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17%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문가들이 성장 지속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키위 미디어 그룹입니다. 전일 대비 5.96% 오른 88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동반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황금 ST입니다. 전일 대비 5.67% 오른 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황금 ST가 지분 3.86%를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부터 강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나라 KIC 보도록 하겠습니다. 5.54% 오른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동반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양식품입니다. 전일 대비 5.52% 오름세 이어갑니다. 성장 지속 기대감이 나타내면서 5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 SDI입니다. 5.04% 오른 20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원료 개발 기대감에 오전장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마감장까지 좋은 거래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삼성 SDI 우선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원료 개발 기대감에 이 삼성 SDI와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4.89% 오른 10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종목 역시 오전장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4.25% 오른 267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3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대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08% 오름세 이어가면서 21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한화케미칼 4.01% 오름세 이어갑니다. 2차 전지 원료 소재들이 테마종들이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이 포스코캠텍과 한화케미칼 또 LNF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도 이에 힘입어 4.01% 오른 3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스택입니다. 3.94% 오른 25,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Y파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91% 오른 2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하락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영풍재지입니다. 20.09% 내린 2,7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순매수의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오늘 오전장부터 다시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캐피탈입니다. 12.46% 내린 7,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ES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박스 신제품 공개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16.18% 오른 1,1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입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시연해주고 있는 YD온라인입니다. 22.20% 내린 4,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연휴와 앞으로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연휴 기간 중에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강세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증시가 연휴에 들어가기 전 9월 말 이후에 약 2주간의 세계 증시 동향을 종합해 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휴장에 들어간 중국 본토 증시를 대신해 홍콩의 H 및 항생지수의 강세가 돋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닥스 지수가 2주간 3.2%가 오르면서 뉴욕 증시와 더불어 선진국 증시를 균형 있게 동반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연휴 기간 동안 1.6%의 상승에 그쳤지만 이는 9월 중 가파른 상승에 따른 속도 조절의 의미와 역사적 고점 근접에 따른 저항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9월 이후 10월 초순까지의 세계 증시는 지정학적 소음과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도 반도체의 종합적인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9월 하순을 벗어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가 서로 수익률 맞추기식 강세를 보인 점은 세계 증시의 기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시장은 4분기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지 리포트의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의 상승 랠리를 지지할 요인으로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휴 중 해외 증시 강세에 따른 수익률 맞추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반도체 주가 강세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부담을 경제지표 호조가 상쇄함으로써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직전 고점이자 역사적 고점인 2450선 도달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에서는 NC소프트와 SK하이닉스 등을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오늘 코스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휴 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